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주식답게 분석해 드리는 불회전차 이효근입니다. 네,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하고 하게 될 내용은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바로 테슬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5G라던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간과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 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은 과연 뭐가 있냐? 뭐 배터리도 있을 수 있고 풍력도 있고 수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5G가 아닌가? 그래서 이 5G의 핵심이 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주식답게 분석을 해야지 주식을 먹는 거나 아니면 자동차처럼 분석을 하거나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큰 오류를 범하고 엉뚱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주식답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게 주식답게 분석을 하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를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가 지금 작년 10월부터 큰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테슬라하고 애플이 주가가 흔들리면서 오늘도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테슬라가 아니냐.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테슬라가 한 10배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제가 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오늘 여기서 앨런 머스크를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지만 그 사람은 천재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다 비웃듯이 지금 테슬라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제 테슬라가 시작이 됐던 시점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데이가 9월 22일 날 있는데 이게 있으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미국 기술주들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테슬라의 이 주가의 큰 상승이 10배 가까이 상승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지금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긴데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작년 10월이죠. 이 시점에서 테슬라가 그동안 그 다른 기술주들 소위 말해서 이제 팡이라고 하는 주들의 움직임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고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주가가 이제 그 오랜 잠에서 깨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 바로 미국의 그 테슬라가 중국 상해에 공장을 제조해서 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그동안 이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주가가 여기서 처음 우리들한테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 상해 공장이 제조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미국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장 전기차 시장이 가장 컸던 중국에서 이제 그 사업이 시작이 된다는 측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시장이 단순하게 미국만 있었다면 이제는 중국까지 이러한 시장이 넓혀지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작년 3분기 때 테슬라가 그동안 적자에서 흑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열광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유럽 시장이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테슬라에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했고요. 그래서 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단기간에 한 5배 정도, 3배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테슬라의 미래의 성장성이라던가 이러한 측면에서 그렇게 뭐 주가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죠. 왜? 지금 미래의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가 차고 있는 자동차들은 모두 전기차로 다 바뀌게 될 것이고, 여기서 가장 이제 선두로 달리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였으니까 이제 그러한 큰 상승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주가가 한번 급락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국가들이 다 그랬듯이 이 코로나의 패닉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주가는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6월 달이 되면서부터 이제 주목이 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 테슬라가 앞으로 S&P 500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또 한번 주가가 점프를 하게 되죠. 과거에 야후가 S&P 500에 편입되고 나서 6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그 테슬라도 상당히 그 기대감을 갖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이제 쉬고 있다가 테슬라가 그 3분기 때 2분기 때, 올해 2분기 때 적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증권사의 리포트에서도 예상치 나왔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흑자가 나왔죠. 그 회계는 여러분들 아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미리 처리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처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계는 그 이익이 어느 정도 변화는, 그 근본적인 이익의 변화는 없겠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변화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결국 S&P 500에 편입되기 위해서 4분기 연속 흑자가 나와야 편입 조건에 되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S&P 500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됐죠? 액면 분할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상당히 큰 상승 흐름을 유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러면 나중에 주가를 이렇게 한참 띄워놓고 나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뒷감당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S&P 500에 편입이 되면 뭐가 되죠? 바로 이제 패시브 자금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은 그 회사가 부도가 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지수의 시가총액의 비중만큼 무조건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ETF가 이제 성행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변한 트렌드가, 과거에는 액티브 펀드가 유행이었다면 최근에는 액티브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이러한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기업의 내용보다는 시가총액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나는 이러한 시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앨런 머스크는 결국 주가를 올려놓게 되면 나중에 그 패시브 자금들이 알아서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9월 18일이 만약에 이번에 S&P 500에서 결국 통과를 못했지만 만약에 통과를 했다면 9월 18일이 그 편입이 되는 기준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9월 22일이 배터리 데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그 1년 정도의 큰 상승 흐름은 이러한 계획 아래서 진행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배터리 데이가 그 테슬라의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S&P 500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편입이 실패가 됐죠. 그렇다고 이제 이게 끝난 건 아니고
다음 분기에도 또 역시 흑자가 나오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그 부분이 아직은 살아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얼런 머스크가 작년 1년부터 여기까지 준비를 했던 부분은, 공교롭게도 바로 S&P 500이 편입되는 시점이 9월 18일이 바로 뭐였죠? 그 9월 S&P 18일이 바로 S&P 500 편입되는 시점이고, 그거 이틀 지나서 배터리 데이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이제 극에 달하는 절정에 나오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 작년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말 그대로 상당 부분 앨런 머스크의 계획대로 1년 동안 진행됐던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그게 실패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원래 계획에서 조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일단 이제 그런 근거로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든다면, 최근에 2대 주주가 조금 지분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가를 비싸게 오르면 오를수록 유상증자하는 회사 기업 측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령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지금 액면가가 500원인데 이 주식이 1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느냐? 500원 빼고 나머지 95,500원이 자본 잉여금으로 편입됩니다. 근데 만약에 액면가 500원짜리를 5만 원일 때 할 때는 자본 잉여금으로 편입되는 금액이 훨씬 작아지죠.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비쌌을 때 유상증자를 해야 그 기업이 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께서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일반 테마주들이 있죠. 항상 적자가 나는데 그 회사들이 버티는 이유는 뭡니까? 항상 정치 테마주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극에 달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게 뭐죠? 유상증자죠. 왜? 그 회사는 영업을 해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주주들한테 돈을 벌려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회사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 사무실 관리비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영업은 계속 적자가 나고 돈은 계속 까먹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쪽에서 충당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가가 높을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뭐냐면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게 첫 번째고, 왜냐하면 쓸데없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왜? 그때 주가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유상증자 해봤자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돈들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테슬라는 작년 10월부터 9월 22일 배터리 데이를 하나의 타겟으로 해서 장장 1년 동안 진행이 돼 왔던 부분들, 이게 그동안 진행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폭자는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9월 22일 날 배터리 데이 때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뭐 갑자기 테슬라가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 배터리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뭐 하루아침에 만들겠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제시 이런 정도만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면 뭔가 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실현 가능하지 않지만 미래에 뭔가 좋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 뭐 그 부분에서 테슬라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S&P 500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좀 변수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편입이 됐다면 이번 배터리 데이가 고점이 되면서 이 전기차 배터리들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하게 배터리 데이 때문에 이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주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제 왜냐하면 9월 22일이 이 테슬라의 원대한 계획에서 하나의 큰 고점이 만들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배터리에 자꾸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주식은 주식답게 분석을 해야지 자꾸 이상한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이번에 차질이 된 게, 원래 배터리 데이가 만약에 있었으면, 이번에 S&P 500에 편입이 됐으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테슬라는 일단은 다음 분기까지 지금 현재의 주가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 가야 될 겁니다. 왜?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원대한 계획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려면 패시브 작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그 당분간은 좀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작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이 S&P 편입이 500이 되는 시점에서 한번 테슬라의 주가에 이제 변동이 좀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상승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어쨌든 테슬라하고 애플이 흔들리면서 이러한 미국 대형 기술주들 그다음에 니콜라가 어느 일부 보고서에는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미국 다우는 올랐지만 나스닥은 좀 고전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원래 이제 테슬라의 고점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했는데 그 시점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황에 대한 부분은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주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삼성전자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냥 LG전자나 마찬가지 이러한 그냥 평범한 가전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도체였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삼성전자는 상당히 운이 좋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 미국이 일본하고 프라자 합의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듯이 그 당시에도 일본을 견제하면서, 반도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그 일본이 반도체의 그 부분이 상당히 견제를 받는 이런 속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한 부분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글로벌화된 반도체 회사로 도약을 했고요. 최근에도 지금 보시면 하웨이가 삼성전자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죠. 근데 이런 국면에서 미국이 또다시 하웨이를 견제해 줌으로써 스마트폰에서 다시 그동안 약간의 좀 밀렸던 부분들이 다시 승기를 잡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통신 장비주 쪽은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상당히 미약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하웨이가 견제를 받으면서 얼마 전에 버라이즌 8조 정도의 수주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점점 이 통신 장비주 쪽에서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과거에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통신 장비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 또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으로 미래에는 파운드리 이 부분으로 재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여기에 맞춰서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좋은 뉴스는 뭐죠? 인텔이 7나노를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거의 이제 필요한 시점에서 이걸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텔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이 부분이 또 이제 삼성전자의 상당한 수혜로 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가 그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뭘 하려고 하면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파운드리 쪽에서도 상당히 좀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많이 없었죠. 아니 기대감도 있었지만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상존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그 수주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또 한번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환경들이 맞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뭐냐면 동학개미 하면서 우리 국내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이런 구도였는데 중간중간에 외국인 매수가 크게 들어옵니다. 이 들어오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가 코로나가 하나의 어려움.
그러니까 코로나에 뭐 그 신약이 개발이 됐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백신 얘기가 나오거나 그럴 때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들어오고 큰 매수가 한 번씩 단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끊겼다가 그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지난번 인텔 얘기 나왔을 때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강력히 한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IBM 수주 소식 나왔을 때 또 외국인 매수가 한번 크게 들어왔고 최근에 버라이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퀄컴 이러한 수주 소식 나오면서 또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아니면 이 코로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조건만 맞아지면 삼성전자는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그러면 바보도 아닌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삼성전자를 살까? 좋으면 계속 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그 국제부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들을 좀 아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하나의 포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장기 투자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단발적으로 들어오지만 이게 이제 양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정말 주가를 변화를 시키는 이러한 시점이 곧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너무 지루하다고 보지 마시고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이제 TSMC하고 지금 삼성전자만 지금 이 파운드리에서 거의 살아남았다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면 TSMC를 삼성전자가 잡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어서 지금 두 가지 포인트는 하웨이 견제를 통해서 통신 장비 쪽에서의 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인텔의 몰락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좋겠지만 시스템 반도체나 어떠죠? 5G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보도록 하죠. 반도체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고 있는데 왜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격한. 그러니까 메모리가 암만 잘 2018년도죠. 이때 제일 잘 나갔을 때 이때 해도 이 시스템 반도체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반도체는 약간 사이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큰 사이클이 오면 반드시 하락 사이클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이러한 사이클 영향을 안 받고 계속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이제 TSMC한테 삼성전자가 시총도 1등에서 뺏겼죠. 예, 이 부분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리고 4차 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그 중요도가 계속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현재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 기준을 좀 보시면 미국이 70%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계도 있고 특히 이제 그 팹리스 쪽에서 그 미국이 꽉 잡고 있죠. 70%. 그 다음에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은 이제 파운드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중국만도 못할 만큼 민미한 수준이죠. 근데 앞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가 크게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크게 우리가 이제 IP 그 지적재산권 이건 약간 특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펠립스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제품에 맞게끔 잘 디자인까지 들어가는 거를 이제 칩릿이라고 그러고 지금 TSMC가 잘하는 게 이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 쪽을 하면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네페스나 테스나 뭐 이런 쪽이 소위 말해서 OSAT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후공정 쪽. 이 후공정 쪽도 지금 이제 그 TSMC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대만 업체들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관련 주들을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전체 시장 규모, 점유율은 미국이 가장 큰데 TSMC가 왜 반도체 1위가 됐느냐. 이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을 파운드의 하나로. 그 삼성전자는 어떤 업체냐면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IDM이라고 그러죠.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잠깐 좀 보면서 말씀드려요. 대표적으로 인텔은 설계부터 파운드리까지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메모리 쪽은. 그래서 이 설계 능력과 제조 능력. 근데 지금 이제 TSMC는 단순하게 이 파운드리 요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갔었느냐. 이 부분은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TSMC는 이 반도체 디램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가장 큰 차이점은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텔레비전 화면이 나오게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불이 켜질 센서라던가 이런 그 기능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시스템 반도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나가 가장 많이 차지해봤자 한 12%, 그러니까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해봤자 한 12%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TSMC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하나. 각각의 시스템 반도체가 모든 생산은 TSMC를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 팹리스 업체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소량이죠. 그렇지만 TSMC는 이거를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TSMC가 지금 잘 나가는 가장 큰 이유고요. 작년에 이제 TSMC가 삼성전자 시총을 따라잡은 적이 한번 있었죠.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TSMC가 단순하게 누가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못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더 높은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일시적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 더 격차가 벌어졌죠.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만드는 기술이 점점점 더 정밀해지고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들어 달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MC의 이제 중요도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TSMC가 얘기하는 게 자기들은 고객들하고 경쟁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주문을 받는 거고 과거에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에 AP를 출시할 때 이걸 삼성전자 전량 생산했는데 지금은 다 TSMC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어려운 완전히 이제 TSMC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뭐 40%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됐죠? 완전히 좀 TSMC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우습게 봤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이쪽 반도체의 거의 시총 1위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이제 분발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판도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주요한 뉴스들을 조금 보시면 작년에 이제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왜냐하면 삼성이 디램 반도체를 잘 만드니까 파운드리도 잘 하겠지.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이미지에 삼성하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TSMC보다 못하겠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TSMC를 따라가려면 이게 최소한 1년에 이제 5%씩 점유율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근데 한 2030년 이 정도의 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아까도 봤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TSMC를 꼭 따라잡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만 뺏어와도 시장 점유율을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가에 상당히 요할 거고 바로 그 낙수 효과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엄청난 성장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IBM의 최근에 이제 CPU 수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 그 다음에 퀄컴의 AP, 이러한 식으로 최근에 계속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텔이
지금 이 7나노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대부분은 TSMC가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삼성전자에 또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운이 좋지 않았나. 과거에 이제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도 인텔이라는 대형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신 쪽에서는 이제 화웨이가 견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존재감 이번에 이제 그 버라이즌 통신 수주가 있었죠. 그 다음에 유럽 쪽은 화웨이가 꽉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유럽 쪽에서도 어느 정도 존재감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화웨이가 지금 계속 이렇게 포위되어나가는 이러한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상당한 약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무겁죠. 근데 어쨌든 조금 이러한 측면에서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살 때 꼭 매매하는 게 있어요. 선물 매수. 항상 삼성전자를 살 때 선물을 같이 삽니다. 왜? 삼성전자를 사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보를 보인다면 코스피 지수는 2600은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3000 우리 코스피 지수의 어느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뭐가 있죠? 5G를 주목하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 다음은 이제 5G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5G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5G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 네, 핵심은 처음에 이동통신은 단순하게 전화, 서로 이제 전화만 하면 됩니다. 들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2G가 들어가면서 이제 문자 기능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3G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는 겁니다. 영상. 그 다음에 이제 4G가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데이터, 이 4G로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이 급격히 성장했죠. 넷플릭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5G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끼리 서로 통제를 하고 사물이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사물에 의해서 모든 기능들이 통제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물과 사물이 서로 어느 정도 서로 통신 이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뭐겠습니까? 안테나하고 이 근거리 이 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좀 더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4G는 이 중심이 하나가 돼서 이 부분에 PC, TV, 스마트폰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여기를 통해서 모든 게 스마트폰이 PC도 연결되고 TV도 스마트폰으로 TV도 연결이 되고 이런 형태였다면 이게 4G였다면 이제 5G는 이게 이 중앙도 연결이 되지만 이 PC가 전자레인지를 통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화장대, 자동차가 가습기 이게 이제 서로 이 중앙을 통제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안테나와 소위 말해서 RF 칩 이 작은 거리에서 이 부분들이 급격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5G에 있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이 5G가 이제 지금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5G에서 가장 핵심은 안테나와 RF 칩의 이러한 근거리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이러한 부품이라던가 부속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G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의 10배 이상.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5G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KMW가 5배가 올랐죠. 예, 단순하게 이제 우리 시장 하나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은 하회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인도가 우리 시장의 또 주요한 타겟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유럽이 나올지는 아직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유럽에 지금 이제 영국은 이미 이제 하웨이를 배제를 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유럽이 지금 이제 그 하웨이를 배제하게 되면 또 이만큼의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년에 5G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건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5G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에코플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배터리 주들이 어떤 형태로 움직였는지 이거를 보면 5G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배터리가 작년에 이제 에코플로비엠이 급등했던 시점이 뭐예요? 수주입니다. 수주. 여기서 그 SK미칼의 에코플로비엠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여기서 주가가 급등했죠. 근데 이때 이 회사의 그럼 실적은 어땠습니까? 안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은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큰 상승이 시작이 된 건데, 지금 5G가 지금 어떤 국면이냐면, 지금 일단 수주 소식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이제 지금 국면은 이 수주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국면이고, 아까 이제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국면이 이번에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면 아직 실적이 올라오질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5G가 4분기부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본격적인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예?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요 국면이 언제냐면, 이번에는 이제 그 수주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고, 요 국면이 이제 4분기 넘어가는 국면.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 대략 아마 이제, 5G가 이제 내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연히 보인다면, 이미 이제 수주가 들어왔으니까, 아마도 추석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과 함께, 지금 에코플로비엠의 포인트가 뭐예요?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씩 이게 올라가다가 힘 빠질만 하면 또 실적이 나오면서 또 올라가고 또 힘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5G는 지금은 이제 수주에 의해 힘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예, 실적으로 가기 때문에 5G는 이제 시작이지 않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밀릴 때는 5G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 이거는 내일, 이거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내일 하게 되면서 아마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게 궁금하시면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KMW가 작년에 우리나라 가지고만 5배 올랐고, 여기서 이제 2배에 가면 이제 10배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KMW 말고 다른 종목들도 이런 KMW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배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아직도 2~3배가 못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5G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들께서 그 실적과 함께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0년대 여러분들께서 뭐 다 아시죠? 불회전차. 불회전차로 상당히 명성을 날렸습니다. 제 곳으로. 그러다가 제가 2009년에 이제 와우에 왔는데 2010년도에 이게 이제 대박 파트너스 시즌 1이 있었고 2012년에 시즌 2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가들끼리 나와서 이제 포트 승리를 하면 제가 항상 1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1등 하는 게 아니라 100%, 50%, 60%.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템베거 스마트 밴드입니다. 템베거는 뭐냐?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크게 가는 종목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이러한 종목들 발굴을 통해서, 크게 가는 종목들을 발굴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처럼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크게 가는 수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0년도, 예, 그때 이제 제가 냈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뭐 50%, 60%는 수두룩하게 나오게 됐었고요. 이게 지금 2014년에 이제 주신의 탄생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제가 1대 주신으로 등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5년에 한국경제TV 아침방송 PD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고 포트폴리오를 직접 운영하는 걸 한번 해주셨으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그 대신 제가 출연하는 날만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었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주신의 탄생, 2014년, 이거 14년입니다. 2014년에 제가 1대 주신으로 등극을 했던 거고요. 이것도 이제 100% 수익 내는 게임이었어요, 일종의.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 방송에 출연했던 출발 증시 특급, 거기서 보시면 356%, 159%, 100%, 그러니까 지금 한 4종목인데 4종목 중에 3종목이 지금 100% 넘습니다. 지금 이게 SK 머티예요. 지금 얼마까지 갔죠? 제가 매수한 편입가가 5만 원인데 지금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이 종목이 지금 25만 원 지금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좀 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발굴하는데 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한미약품 지금 11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때 이 주가가 얼마까지 갔죠? 86만 원까지 갔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때 50만 원일 때 356%였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때까지 만약에 86만 원까지 갔었으면 거의 600% 수익을 나는 거죠. 그랬었던 거고 뉴트로닉은 그때 이제 미용 때문에 올랐다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제 종목 스타일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제 지론은 그겁니다. 주식은 주식답게 분석을 해야지 주식을 자동차 분석하듯이 집 분석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자꾸 뭔가 이제 주식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경제랑 연관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주식에 가지고 있는 의도, 내포,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떠한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형태가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종목 스타일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우리 방에서 제2의 알테오젠 그 종목들이 요즘 상당히 요즘 막 지금 시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내일 오신다면 내일 5시 와우넷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면 제가 일단은 무료 추천주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할 어떠한 스타일로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번 추석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떤 쪽이냐? 올해 잘 나갔던 종목들의 큰 시세, 추석 이후에는 내년에 잘 나갈 종목들의 시작.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과거에 이제 불회전차라고 필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 이제 줄인 아니라고 해서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주식은 주식답게 분석하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꾸 엉뚱하게 분석을 하시면 결국 결과도 안 좋아요. 지금은 물론 이제 아무거나 막 올라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이제 수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테슬라 최근에 왜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이 흔들림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이제 촉발됐던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이제 주가에 이런 부분들 테슬라가 왜 이렇게 크게 상승했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한 거예요. 액면 분할, 그 다음에 그것까지 해서 영끌까지 해서 지금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로 가기 물론 나중에 기업들이 성장하면 또 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에 온 걸로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눈에 안 띄죠. 그렇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퍽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전자 아니면 삼성전자 그 주변 관련주들, 삼성전자의 새로운 성장 동력들 이쪽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종은 하나 5G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5G에 대한 이제 종목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거는 내일 제가 공개 방송 때 오시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하신다면 지금 시장이 요동치지만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